이상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영어. 원래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글로 봐도 이제 좀 쉽지 않은 거, 어려워 보이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 형태의 관념작용은 오늘날 기계에 비해서, 뭐 생각이죠. 관념은 생각은 기계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교다는 걸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관념작용은 이렇게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관념하고 기계로 치면 AI에 보면 아직도 AI보다 인간이 비교위죠.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생각해냈다. 기자들은 좋은 기사거리를 감각으로 감각, 가설 이런 것들을 AI가 못한다는 거죠. 새로운 요리, 이렇게 창의적인 요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왜 그랬을까? 페일 하면 입력된 대로 되지만 이게 이제 인간이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컴퓨터가 보완을 해서 가속을 시키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있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거하고 이 기계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요거랑 동그라미와 세모에 대해서 대립해서 금방 찾겠죠. 네. 근데 컴퓨터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해답만을 제공한다는 피카소는 추상적이니까 예술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정무는 절반만 옳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쓴다는 거죠. 여기에 관념작용을 비교위에 쓰면 거기에다가 컴퓨터에 대한 비교위를 증가되는 비교위나 비중을 써주겠죠. 컴퓨터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답을 내는데 그냥 기계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 이게 새로운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것이며 가치 있어 보인다. 이게 가치 있다. 자, 아이디어 창출이죠. 창출, 새로운 이런 단어. 얼마 동안 디지털 노동에 비해 이렇게 디지털 노동은 AI겠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냐는 거죠. 비교율을 가질 것이며 수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꺾어서 이만큼 묶으면 현재 앞으로 고용주들이 인재를 찾을 때 계몽주의의 현자인 W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 대답이 아니라 그 질문, 호기심, 답변은 컴퓨터. 자, 관념, 작용, 창의력 같은 말이죠. 혁신. 그러면 독창성이죠. 이게 창출, 새로운 독창성.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야죠. 디지털 노동은 컴퓨터고. 근데 이 디지털 노동에 비해 인간이 지닌 또 다른 하나는 상당히 지속 가능한 장점이 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낡아지면, 오래되면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정보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게임방 컴퓨터 맨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양. 그런 것처럼. 왜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능숙한 상태, 무엇이든, 틀에서 벗어난 것이면, 로봇들은 벗어나면 엉망이 돼버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박스 친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단어를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게임. 이거에 텔레비전 게임쇼, 흥분,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아이에게도 진다.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못한다. 그럼 해내지 못한다. 이것만 보고서 엉망인 이렇게 쓰면 되는데, 동사만 보고. 왜? 엉망인 것도, 이렇게 보통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쓰면 똑같아. 컴퓨터는 무엇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엉망이다, 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똑같아, 서술어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죠? 자, 다음 거. 짓는계에 대한 짓는계가 있대. 은유가 있대. 여러 종교 역사들의 다양한 정도의 비유를, 짓는계에 대한 은유는 비유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렇지만, 모든 훌륭한 신화들처럼 각각 새로운 맥락에서 개작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새로운이 반복됐으니까 새로운 맥락, 새로운 방식. 그죠?
그러니까 은유가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맥락,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걸 새롭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SH는 미스터리, 즉 경주마, 사건을 부작위, 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부작위, 자기가 하는 거, 자기는 억지로 하는 거, 부작위는 하지 않는 거, 결정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풀었다. 이거 뭔 말인지 이걸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는 지는 자신의 주의를 끌게 할 점을 알아차렸냐고 여기 얘한테 묻자. 얘는 야간에 걔가 한 이상한 일에 대해서 이상한 일을 했대. 소크라테스 현재에게는 본질적인 순결하고 무직한 사람인 어루둥절한 경위가 그 걔가 그 밤새 아무 일 하지 않았어.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S가 말했어. 집에 들어왔을 때 걔가 짖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 누가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면 친숙하거나 독을 줘서 죽였거나 그거지. 그러니까 걔에게는 친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른 것에서는 보통 다 색다른 건 지서. 근데 친숙하니까 안 지서. 우리는 소나가 손뼉을 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즉 똑같음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비교용법, 그러니까 이거랑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A랑 B랑 A 이론과 B 이론을 비교하면 뭔가 결과가 난다는 거지. 하나 이론만 보면 알 수 없지만. 그 비교용법. 자, 신화를 개작하게 고치기 위해서 고안하는 방법을 보면, 고안하는 옆면을 보게 못하게 눈가리개를 볼 수 있다. 옆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 비교는 한 문화를 신화를 이용해서 다른 문화, 비교 문화를 신화를 비교한다는 거죠. 다른 신화랑.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고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은 존재하는 거, 이런 걸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의 사고방식에는 상상되지 않은 것, 상상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말 그대로 여러 문화를 대상으로 반대 신문을 해서 이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거꾸로 반대 입장, 없는 게 상상되지 않는 게 반대거든.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쓴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는 비교 연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개를 어디에 두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친숙하고 어떤 건 낯선지 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론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는 당연시하는 것. 비교는 낯설게 한다. 우리는 당연했는데, 저기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왜 저기는 없지? 이렇게 낯설게 한다. 자, 그러니까 차이점이죠, 비교는. 근데 여기서 비교는 보통은 공통점이고, 대조가 차이점인데, 이 비교라는 단어를 차이점으로 쓴 거예요. 근데 공통점 차이점을 다 통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니까. 다른 변형들을 볼 때만 특정한 이야기의 굴절, 그러니까 변형된 A 이야기를 보고 여기를 또 B로 바꿔봤을 때 여기서 뭐가 굴절되는지, 그러니까 원작과 개작된 거의 차이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굴절이 차이점이에요? 굴자는 흰 거, 변화한 거. 이렇게 됐으면 이걸 넣으면 이렇게 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처럼 바꾼다고, 방향성을. 원래 같은 건데 다르게 조금 변형시킨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비교 연구에서 비교하는 것도 나왔지만, 그걸 개 이야기를 껴서 낯설다, 낯설지 않다는 걸 했어. 근데 그거랑 낯설지 개 이야기하고 친숙하다, 친숙하지 않다하고 이 신화 비교하고는 조금 어색해. 두 개가.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건 쉽게 생각한 거야. 그냥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해되세요? 네. 응? 다 됐죠, 이거는? 네. 자, 다음 거는 15번. 자, 사회적 교환은 사회적으로, 사회 속에서 교환하는데 사회적 교환이네. 사회적 과정의 일정 범주로
뭐 거래한다, 거래. 당연히 거래하자. 그죠? 자신의 보상이 비용보다 더 큰 것.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보다 이걸 가르치는 거 항상 그래서. 보상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 보다, 그러니까 A보다 B 하면 이 단어를 외우면 이 D가 결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죠. 자꾸 찾아서. 자, 보상이 커야죠. 당연하죠.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상작용, 물건 거래가 아니라 조직에서 주고받는 거래나 대인관계 이런 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원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그 사람한테 무언가 받지. 승진이 되든지 이렇게. 거래는 이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반되는 비용도 되고 이 비용을 단순하게 돈으로만 생각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자, 비용이 있으므로 교환에는 양측이 동기는 양측 교환에 임하는 동기는 긍정적인 것 좋으니까 하잖아.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최소한 줄이면서. 자, 그래서 사회 교환이론은 교환을 할수록 기쁨이 커지겠죠. 필요 없는 거는 주고 필요한 걸 받으니까. 네. 자, 모든 상호작용이에요. 심지어 사랑과 결혼도 사회적 교환이라는 거지. 내가 너랑 같이 삶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것보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사회적 교환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 사랑처럼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것도 교환을 계속하면서 설명하면 사람들한테 냉소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이게 다 이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상과 비용으로 보상이냐 이게 비용이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하고 대항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항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환이론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단순화시켜서 수치화시키는 게 훨씬 낫지. 네. 어떤 관계도 중요한 부분을 거래 관계로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네. 그걸 그렇게 반박할 거라고 교환주의자들은. 자, 끝났어요? 네. 쉬우니까 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 것도 해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은 유전적인 특성, 유전자의 특성을 바꾸기가 어렵지. 유전자 조작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그죠? 네. 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도 크니까. 네. 유전 가능성은 백분율로 정의된다. 어떤 특성이 0% 유전되면 특성 내 모든 차이는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그렇죠?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교육은 본성론과 환경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똑같아. 교육도 과학도. 근데 여기는 유전자의 요소로 보고, 이거는 본성론, 마음의 심성으로 보는 거지. 이 본성이 어디에 왔냐는 것은 이제 타고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100% 유전된다면 모든 차이는 유전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겠지. 네. 근데 대부분 성격 특성은 60%만 유전되고 40%는 비적용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전됐으면 요거를 발현하면서 흡수하는 거지. 방향으로 자라는 성격. 네. 사실은 그것도 유전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이 유전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데 이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는 한 못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유전자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변화한다면 유전자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 네. 진화하면서. 자, 높은 유전 가능성은 현재 환경적인 요인이 특성을 개발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자, 이 유전자를 받았는데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개발을 해서 많이 발현하고 요거는 안 하면 요게 유전자가 약해지겠지. 네. 요거는 강해지고 생물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최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숫자는 새로운 환경의 잠재적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이게 잠재니까. 우리는 유전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100% 유전되는데 사람들은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거 식단에서 제외하고 따라서 여기에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 증상을 피한다는 거지. 먹는 걸. 네. 그 유전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이거는 그제.
근데 이거는 너무 압축이 많이 돼가지고, 그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유전에 대해서 푹푹푹 냈는데,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단편적인 것만 쭉쭉쭉쭉 썼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초점을 주고 싶으면, 네. 여기에서, 환경 요인에서,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썼지만, 60% 유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자, 어디 있어요, 유전자? 접속사 어디 있어? 없지? 네. 없지? 따라서 봐. 따라서. 따라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영향을 바꿈으로써. 근데 이제 바꾼 건 아니지. 피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 요거 유전 특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하고 요걸 피했다는 거하고는 별개거든. 이렇게 붙이면 안 되거든. 네. 그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국어적으로 봤을 때 네. 영어 문장은 모르겠지만 네. 예? 이런 건 잘못된 거라고. 이해돼 왜 잘못됐는지? 네. 유전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걸 또 써놓고 피할 수 있다고 쓰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를 대응하는 방식이 바꿀 수 있는지 유전자가 어떤지 유전자에서 여러 가지 쓴 거를 짜집기 해서 쓰다가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됐어요? 네. 자, 이거 봅시다. 촉각은, 촉각. 시각, 청각, 미각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왜 그러냐면, 이걸로 뇌 판단, 이것도 뇌 판단, 이거 뇌로, 이건 보고서, 맛보고, 듣고, 보고, 무슨 이제 하는데, 촉각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느껴진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반응도 하거든. 네. 예를 들어, 박스 치죠, 항상 이런 거. 나의 당신이 누군가의 그의 뇌 안에서 책을 본다고 말한다면 책 보고 있어. 그는 만약 그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뇌로 생각해야지. 그죠? 네. 자, 내가 내 뇌에서 그 책을 보고 있을 리가 없어. 내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있잖아.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말 자체가 어렵다. 그지? 이렇게.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이 네가 그랬어 남한테 네. 그가 그 뇌에서 뇌 안에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머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뇌에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지면서 보고 있잖아. 판단만 뇌에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 네. 혹은 만약 우리가 책을 원형이 외부의 물질로 된 사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자 이렇게 저렇게까지지 예를 든 것 뿐이야. 그치? 네. 만약 우리는 이 책의 원형이 형태가 외부의 물질로 된 사물로 존재하는지 이거 회의주의자 네. 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많이 나왔죠? 네. 한다면 피상적인 생각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은 다 같이 아니야 봐 나는 내 손으로 잡고 있어 감각이야 단단해 지각돼 그러니까 실제해 그 실제한 거를 누가 판단해 이 사람들은 뇌에서 판단해 그 뇌의 판단이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회의주의자 알겠어요? 네. 관념주의자니까 어제 본 그 마음의 문제가 물질로 판단. 됐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어쩌면 그냥 무시하는 사실이 있다. 촉각도 뇌에서 일어난다. 즉 물질로 된 사물을 만질 때 단단한지 푹신한지 이런 판단들 네. 그건 뇌에서 감지한다는 거지. 네. 손끝에서 오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한다는 거지 뇌에서. 네. 예를 들어 그럼 또 이거 똑같이 여러분이 거친 표면을 만진다 해도 실제로 거친 표면인지 혹은 거친지 실제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없다는 그 외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거지. 네.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거친 표면에 결코 만질 수 없다는 건 본질적 원형이라는 건 본질을 만질 수 없다는 거지. 네. 여러분이 표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지식은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뇌 해석이다. 그리고 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있어. 그럼 감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고. 네. 됐어요? 네. 조금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자, 책을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물질을 만든다는 거고, 네. 책의 표면을 그냥 만지고 감각으로 느낀다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그들이 책의 원형, 이런 단어는 앞에 또 써져 있어야 되거든요.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정의를 안 해주면. 이 책의 원인은 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단지 뇌 안에서 요게 딱딱하다라고 지각할 뿐이라는 건데, 그 딱딱한 정도가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다 다르지 않는다. 뇌에서 판단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촉각은 딱 만지면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감각도. 뇌 안에서 전기 반응에 의해서, 여기에서 전기 반응이 있으면 이 전기 반응에 따라서 뇌 안에서 판단하는 일이라는 거야. 요지는 그거야. 네. 됐어요? 네. 뭘까? 자, 편도체는 이게 편도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지. 편도는. 네. 편도체가 작동되면, 좀 한쪽으로 다 작동되면, 위협에 대응하도록, 그다음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시스템을 장악한다. 다시 말해서 증발한다. 이해되세요? 네. A에서 B로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이 A가 B에 들어가갖고 여기 있는 기능을 장악해버린다고. 네. 자,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기능을 장악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면서 다 쓰잖아. 됐어요? 네. 우리는 위험을 감지할 때 편도체의 반응 시간은 약 33ms래. 시간을 잘랐다는 거지. 1초를 또, 그죠? 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절반, 아주 짧다는 거겠죠. 의미가 없으니까 짧다. 전두엽의 피질, 우리 생각하는 뇌에서 정보는 의식적 사고를 처리하는데 적어도 그 시간에 100배가 필요하다, 아니 10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각은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건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네. 왜? 뭔가 들어와서 내 거를 장악하면 이거 얼른 차단해야 되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수백만 년 동안 편도체, 예를 들어서 병영군이 들어오면 작동되는 작용은 자동 반응을 해야지. 네. 그럼 걸어온 싸움을 우리가 도주하고 막는 패턴이겠지. 네. 그래야 목숨을 구하니까. 됐어요? 네. 예를 들어 이빨과 발톱 시절에 이빨과 발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절에 이 몹시 흥분시키는 시스템이, 이 편도를 막는 시스템이, 그지?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가 오면 무조건 몽둥이를 때리고 아기가 차에 달아날 수 있게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네. 이런 기능까지 해줬다는 거지. 현대에서는 스트레스가 오지. 네. 그럼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차는 팍 브레이크로 밟고 순식간에, 그죠? 네. 판단할 때 뭐 이걸 사고가 오니까 죽겠다 이런 거 확 틀잖아. 네. 그러나 극단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는 이 반응이 약해지겠지, 깨지겠지. 그지? 네. 뭐 인지적 검토가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근데 즉각적 반응이 약해지겠지. 또 반응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 네. 그 다음에 주의집중이 떨어지니까 허위 정보가 와도 그냥 반응하고.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지. 네. 자, 도로 중에 운전 중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2살짜리, 그치? 짜증식, 어른식 등감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운전하다가, 여기 뭐 지나가면, 바로 욕하잖아. 즉각 반응하고. 네. 그게 이제 짜증식, 어른식이라고. 매일 세계 각지의 가정에서, 버튼, 편도체 눌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네.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저주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도망치고, 근데 이게 이 스트레스로 인한, 즉각 반응일 수 있다는 거지. 냉정한 반응이 아니라. 네. 됐어요? 네. 그럼 이거는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싸움, 스트레스, 반응, 생존을 위한 반응, 즉각 반응들, 도주 반응. 근데 너무 많이 쓴 거야, 이게. 이건요? 편도체를 쓰고, 여기에서 이걸 쓰고, 이걸 쓴 다음에, 요 정도만 쓰면 되거든? 네. 응? 요 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운전 스트레스, 가정 얘기까지. 요거까지는 너무 심한 거지. 이것도 좀 그렇고.
뭐 요 정도 쓰면 끝이거든. 네. 근데 요거까지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것까지 확장한다면 너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려고 이 이론 책 전체를 일반화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점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됐어요? 네. 보상을 주지 않는 것, 그럼 행동이 점점 뭐 줄지, 늘어지고. 소멸은 긍정적 보상을 없애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긍정적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려. 그러면 에너지도 열정도 다 소멸되지. 네. 소멸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을 주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나는데 왜 보상을 해? 그렇죠. 이거는, 자, 원래는 보상을 줘, 항상, 사탕을. 근데 얘가 잘못해. 그럼 사탕을 안 준다고. 네. 그게 소멸이라고. 됐어요? 네. 소멸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나. 그랬을 때 안 줘.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은 그날 지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통은 뭔가를 주거든 교사가 사탕을 주는 건 안 줘. 보상을 주지 않으니까 교사는 사탕을 계속 받으려고 지각을 없앨 거라고 생각해. 지각이 없어질 거라고. 지각이 소멸될 거라고. 네. 하지만 소멸보상되지 않는 좋고 바람직한 행동도 작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줬는데 잘하는 사탕을 줬는데 잘했는데도 소통을 안 줘. 그럼 이것도 없어진다고. 그지? 네. 소멸은 보상되지 않고 않은 좋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는데도 보상되지 않을 때도 이 바람직한 행동이 소멸된다고. 그 얘가 뒤에 나오겠지. 밑줄 쳤으니까. 밑줄 치는 주변에 답이 있으니까. 수업 중에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학생 몰라보면 성실하게 한 사람 몰라보면 이게 중단한다고.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고. 네. 지부주 또 전미, 학위, 아무런 상, 연회, 주석, 총회 없이 받아준 걸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자 지부, 주 또는 전미에 학위를 주면 학위했을 때 농부들도 상 받고 그죠? 연회도 하고 그죠? 전국 총회를 하면서 인정받고 그런다고. 이런 상들이 이게 미국에서 주는 상들의 종류야. 어떤 형태든 인정해야 그 상을 받는데 들어가는 일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 안 하면 그 행동도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지 않으면 잘하는 것도 안 하고 그죠? 네. 못하는 것도 소멸될 가능성도 있어. 안 하면 안 주면. 네. 보상이 의미가 있다. 잘하든 못하든. 소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됐어요? 네.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약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안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남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그들을 판단할 것인지 크게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A는 B를 아주 모질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저 찌질한 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게 과대평가예요. 됐어요? 네. 이런 역학, 이런 상호관계가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 내가 도와달라 하면 얘가 날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작은 요청조차 그래서 남들을 의식해. 나 무시할까봐 사람들을 의식해서 쑥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 비참해서 죄책감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됐어요? 네. 우리의 연구에 알아본 데 따르면 치면 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요청에 어떤 인상을 줄까 이런 게 되게 불안해. 쓸데없는 걱정해. 그제? 네. 도움을 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 놀랄 만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한테 이거 모르겠어 이거 물어보면 그냥 얘가 어떤지 판단 안 하고 그냥 도와주거든. 공부 열심히 하네. 근데 얘는 이것도 몰라 이럴까 봐 못한다고. 내가 깜짝 놀란다고. 네.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 하면. 그렇게 네가 이 단어도 모르는데 공부를 하면 힘들었겠구나. 너 노력 많이 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 무시할 줄 알았대.
됐어요? 네. 한 연구에서 우리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선생 같은 사람, 조교나 또래자, 선생, 조교 나오잖아. 그지? 네. 자신에게 도움을 구할 학생의 수를 가늠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실제 많지 않다고. 강제로 해서 네. 수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서 내가 그러잖아.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줄게. 갖고 와. 이렇게. 안 가져오잖아. 네. 이것 때문에 돼요. 됐어요? 60%가 넘는 차이가 나게, 조교는 20%가 나게 과대평가했어. 학생의 수. 자, 이런 요청. 자, 도움을 요청할 학생의 수를, 또래 조언자는 60%, 조교는 20%. 얘는 이제 많이 가르쳤으니까 확 주는 거야. 얘는 친구들이 편하게 도움 요청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야. 근데 실제로는 요청 안 해. 네. 이게 오류라고. 조교 대다수가 이전에 동급학교의 조교로 일했는데 경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은 다른 사람이 장차 도움을 구하는 행동할 것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단서도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내가 도와줘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를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기 어렵고 도움을 구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못 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도움을 줄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불편하게 느낄 것 같아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네. 그리고, 자기가 찾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잘못 예측해. 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그냥 쿨하게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배고프니까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줄 수 있거든? 네. 한두 번? 네. 근데 얘들은, 그걸 줄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못해. 자, 너도 누군가한테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끝. 여보. 3번. 자, 그 다음에 보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정보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패러다임 범주야, 범주. 역사에서 긴 시간이야. 지금 현대에서 20년, 30년은 엄청 많이 긴 시간이야. 컴퓨터로 봐봐. 30년 사이에 플로피 디스크에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광통신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어제와 오늘 전산도구 내부 작동 사이에 이 근본적인 간극 이거 뭐 쫓아갈 수 없을 만큼 팍팍팍팍 충분히 길어. 그죠? 네. 1990년대에는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 썼는데 지금 2000년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변했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알던 뭐든 과학을 그 당시 막 알아듣는 거고 새로운 전산, 이제 전산 플랫폼 처음 초기하고 지금하고 엄청 틀리다고. 이와 반대로 우리는 컴퓨터가 어떠한 다른 인간의 것이 아닌 포스트 과학의 방법으로 인간과 좀 메커니즘이 다르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대량으로 그치. 그러니까 꼭 이런 거랑 똑같아. 옛날에 그냥 손으로 농사 짓다가 손으로 수공업 하다가 기계공업이 발전돼가지고 산업혁명이 됐을 때 네. 컴퓨터 파괴운동, 기계 파괴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네. 지금도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고 계산하다가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기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의 연상이 돼요. 우리가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나름대로, 근데 이제 지금 컴퓨터 수준을 이해 못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그지? 근데 쉽게 느껴, 그냥 나름대로 사용을 해서. 은유적으로 이제 컴퓨터만의 과학이 생겼어. 디지털, AI. 그죠? 네. 이게 혁명의 시대였다, AI가. 그 이전에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잖아.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수공업 하다가 기계공업 한 것처럼. 그 다음 컴퓨터 공업. 그래서 제1물결, 제2물결, 제3의 물결이에요. 엘빈 텀플러의. 네. 이해되세요? 정보혁명. 우리나라의 전선혁명. 똑같은 기계, 새로운 과학. 그러면 이 정보혁명에 맞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걸 활용하고 사용하거든. 왜? 농사만 짓다가 기계로 하는 대량생 손으로 하다 기계 하니까 이거 전혀 이해 못 했잖아. 그래서 파괴운동 일어났잖아. 네.
그 AI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에 적응했잖아, 인간이. 네. 여기 일자리 여기서부터 줄었어? 더 늘었지? 네. 이걸 하고도 더 늘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뭔가. 그러면 이 기계 운동하면서 기계 위에 돈 벌을 것도 많이 생겼잖아. 네. 이것처럼 또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빨라지고. 네. 17. 자, 거리 미술. 거리에서도 미술을 하죠. 근데 정치 체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 거리에서 그릴 수 있는 소재나 재재나 이런 게 다 달라지겠지. 그죠?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뭐 자유롭게 그리겠지만 정치 공간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집단들이 역사적 기억을 기록하며 흔히 모든 형태를 이용했다. 어쨌든 개방적이고 다원적 사회에서, 그죠? 개방적이고 다원적 사회에서 정치 공간을 정치에서 하지만 미술도 정치가 포함돼서 패러디도 하고 비판도 하고 풍자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 네.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풍자 그림 그리고 광고판 그리고 하는 거 보면 할 수 있죠. 네. 그게 거리 미술이라는 거. 몰래 뭐 페인트 통으로 그리고 막 가죠, 사람들. 네. 다리 밑에도 그리고. 이 그림 미술. 이런 거 포함해서. 하지만 정부가 공공공간이잖아, 이거를. 네. 다리 밑 이런 거는. 네. 그죠? 통제. 비경쟁적이고 경쟁 못해. 권위주의적이야. 통제를 딱 하니까. 체계에서는, 이 그라파티, 이게 거리 미술일 거예요. 그라파티가 주된 수단이 되고, 포스터, 벽화, 벽장식은 더 위험한, 여기다가 다 그린다는 거죠. 포스터 붙이고, 벽화도 그리고, 그죠? 네. 막 쭈루를 그린다는 거지. AP 정권 말까지 큰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벽화 그림은 뭐라고? 이거 그리면, 제재를 하죠. 네. 전단도 전단도 비밀리에 뿌려지는 거. 그죠? 그래프를 보완했나, 때로는 그 벽보로 나타나죠. 정치. 그거를. 네. 주제 또한 긴급한 국가 문제를 반영해줘. 그러니까 권위주의 책에서는 이거 다 때려잡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다양성 이런 것보다는 정치가 중요하니까 다 못하게 하죠. 길거리 거. 네. 그래서 야당의 분투는 알 수가 없어. 정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들은 주제 정권의 잘못을 기록하니까 이거 뭐라고요, 전부 다. 야당 애들은 요 길거리에다 그리게 하겠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쟁체가 되고 과도기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는 이게 이 미술이 정치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안건들을 그리기 시작하지. 네. 그러면 이때는 포스터, 그래피티, 벽화, 벽장식들이 여러 가지를 기록하게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정치적인 걸 많이 하고. 됐어요? 근데 그 정치에서 야당이랑 여당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야당은 들리학자예요. 네. 여당은 임금이 여는, 고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왕이 있는 당, 대통령이 있는 당은 여당. 이거 야당은 여기는 주요 정권을 잡은 당이고 이건 들 밖에 있으니까 야당. 들판에 있다. 야외에 있다. 그래서 야당. 근데 여기 국회에 다 있긴 있지. 됐어요? 나뉘는 거네요. 정권을 가진 당, 정권을 안 가진 당.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정규의 교육은, 정규교육, 학교 교육은 사회에 중대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어. 네. 그렇지만 또한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을 못하니까 열방 충족 못 시켰지. 이해되세요? 네.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배워. 그죠? 네. 그럼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은 걸 배우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뒤처지지, 어떤 아이는. 성공하고자 하지, 일단 기본을 배워서. 노력하지. 그치? 그들을 돕고자 교사들도 노력하지. 네. 근데 그게 약화됐어. 이게. 왜 약화되냐면, 성공이 달라, 개념이. 성공할 수 있는 재능도 달라. 그러니까, 얘들을 도와야 되는데, 집단 교육을 해야 돼, 교사들도. 네. 짧은 목록에는 열악한 영향, 가난할 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동기의 결핍, 친구도 없고, 아니, 이유가 없다고, 지루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사교상, 대인관계 문제에서 왕따 되고, 학습법도 모르고, 학습도 모르겠고, 교육 자원에 대한 열악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데,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사교육해야 되는데. 교육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지, 이것도.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많은 해결책이 필요한데, 일부분만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공부하는 방법, 뇌로 뇌를 단련하고, 트레인하고,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거 조금 하겠지. 이 일부분의 문제들, 이렇게, 그 일부분. 왜? 이 일부분이 뭐야? 전체적인 틀은 인정한다고. 근데 얘네들이 개발하고, 자기 재능을 하고, 뭔가 해나가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그죠? 틀린 걸 교정하려면, 새로운 걸 배우려면, 지금 있는 그전에 학습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려면,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일반화되기 때까지는 안 시키지. 학교에서는. 그렇죠. 틀린 생각을 교정하려면, 나는 3학년인데, 2학년이야, 1학년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보충하기 쉽지 않지. 수학과 읽기 능력이 익숙한 데에서, 그치? 그러니까 수학과 읽기가 능숙해지는 데에서 이걸 하려면 잘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그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생긴다고. 여건이 가장 좋을 때조차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공부해도 고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지심리학자들과 교육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가르쳐서 노력하는 더 많은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배울지 교육을 해서 잡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하다가 이런 큰 집단을 안 된다 해서 점점 인원수를 줄이는 거야. 학생 수를 가르치는. 그러면 이렇게 나뉘면 그래도 더 소규모로 관리를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대해서 쓰는 거지.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